네, 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 방송 주식왕 클래스 1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기 전에 또 국내 시장 마감 동향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지수 0.44% 오르게 되면서 2,617포인트 선에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 역시 0.88% 오르게 되면서 872포인트 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이 또 많은 물량 담아내는 하루였습니다. 5,113억 원대 매수 우위가 나타났고요. 반면에 개인과 외국인은 오늘 팔고도 나갔습니다. 개인은 3,575억 원, 외국인은 1,655억 원대 매도 우위가 나타났던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이 또 모처럼 사들였습니다. 각각 506억 원, 1,037억 원대 물량 담아냈고요. 반면에 개인이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1,031억 원대 매도 물량을 출혈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국내 증시 마감 동향부터 살펴보셨고요. 저희 오늘 1부를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부는 아더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모시고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한 주 만에 뵙네요. 네.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안정적인 주식 투자를 위해서 전략을 제시해드리기 위해 나온 아더 전문가입니다. 오늘 2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주식 투자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어떠한 종목을 살펴봐야 되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더 전문가님께서 또 2부까지 함께해 주실 예정이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 또 많은 이야기들 얻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도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저희 오늘 톡방에서도 굉장히 많은 종목들 수익을 내고 나왔으니까요. 또 어떤 종목들 들어갔는지 한번 직접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먼저 알려드리고 갈게요. 참여하실 수 있는 2가지 루트가 있는데요. 지금 하단 보이시는 이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 드셔서 촬영을 하신 다음에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아더라고 검색을 하신 후에 입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저희가 방송 중에만 톡방 열어놓고 있고요. 방송이 끝나면 참여 코드를 걸어놓기 때문에 들어오고 싶으셔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오늘 톡방에서도 굉장히 또 많은 종목들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힘든 장이지만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또 수익을 매주 꾸준히 또 내주고 계셔서 톡방에서는 많은 분들이 또 수익 인증도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들어오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장부터 바로 전문가님과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QR코드 읽고 입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한번 바로 첫 번째 코너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평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에 대한 이야기 전문가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한 줄평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과 함께 떠난 원전이라고 일단 물음표 나왔네요. 어떤 의미일까요, 전문가님? 예.
지난주까지만 해도 국내 증시가 미국 증시가 빠지는 데 비해서 굉장히 탄탄하게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아마도 거기에 대한 이유로는 이제 바이든 미 대통령이 우리 한국을 방문을 해서 그 한미 정상회담을 갖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에 2차 전지와 전기차 관련주들 그리고 원전 관련주가 좀 강세를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 방문을 하자마자 첫 공식 일정으로 우리나라의 평택에 있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장을 방문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까지도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 바이든 대통령이 다녀가자마자 어제 더 오늘까지 이 원전 관련주들은 크게 힘을 못 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원전뿐만이 아니라 2차 전지도 오늘 많이 이렇게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동안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원전이라든가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주가 좀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다가 좀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자 이렇게 바이든과 함께 떠나간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뭐 물음표로 이렇게 제가 퀘스천 마크를 보내드렸는데 앞으로도 이 원전 관련주는 지속해서 여러분들의 관심 포트에 담아두어야 할 섹터가 아닐까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전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어떤 그 정책을 이야기를 많이 펼쳤었는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이 되면서 기존의 석탄이나 석유 이러한 에너지를 탈피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을 비롯해서 미국도 원전에 대한 정책을 다시 새롭게 펼쳐내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서 국내 원전주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소형 원자로에 대한 인식이 많이 이렇게 부각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도 유럽이나 미국이 이 원전과 관련해서 어떤 건물을 짓는다거나 증축을 한다거나 새로운 보수를 한다라는 이런 뉴스만 나와도 함께 움직일 수밖에 없는 섹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본다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지속되면서 석유와 관련된 석탄과 관련된 이러한 에너지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그리고 천연가스라는 것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전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이것이 잠시 모든 종목이 상승을 하고 나면 조정을 받고 조정 후에 다시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듯이 원전도 그동안 열심히 달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잠시 힘을 응축하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전주는 앞으로도 지속해서 우리가 신한울 3, 4호기 그다음에 또 외국에서 새로운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기대감 그래서 현 정부가 지금 들어선 현 정부가 외국에 우리 원전 기술을 수출을 하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밝힌 만큼 지속해서 우리 포트에서 가지고 가야 할 섹터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잠시 눌림목이 온다면 이 종목은 우리가 관심 안에 담아 두시고 또 어떤 새로운 움직임을 보이게 되면 그럴 때 이렇게 매집을 해서 내 투자에 어떤 탄탄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종목군으로 이렇게 좀 담아 두시길 바라는 마음에 이 원전주 떠나간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원전 관련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도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포트에 원전 관련주들이 또 몇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일단은 한미 양국이 정상회담에서 이제 원전 관련된 것들 또 언급을 했지만 일단은 다시 한번 원전 관련주들이 좀 매물 출회가 나오면서 쉬어가는 모습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 관련해서 또 원전은 특히 꾸준히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혹시 어떤 종목을 그중에서 또 가져가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톡방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보시면서 같이 한번 호흡을 좀 맞춰 나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시황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 텐데 그렇다면 우리 새로 입장하실 분들을 위해서 또 바로 한번 이어서 어떤 종목들 전문가님께서 또 그동안 수익을 올리셨는지 한 주 동안 어떤 종목들 들어가셨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특히 저도 톡방에 들어가 있는데 오늘 굉장히 많은 종목들 수익을 내고 나와서 톡방에 계신 분들이 수익을 굉장히 인증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께서 한번 바로 여쭤볼게요. 전문가님 한 주 동안 또 어떻게 수익 내셨을까요? 네, 뭐 지난주하고 요번 주라고 해봐야 이제 3일째 거래일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동안 이제 그 5월 초에는 사실 그 국내 증시도 좋지 않았고 맞아요. 미국 증시 또한 좋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한 이슈가 아닌 종목들은 거의 움직임이 없었어요. 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방한을 한다라는 이러한 소식 때문에 2차 전지 관련 그리고 전기차 관련 이러한 그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판단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2차 전지 관련주 중에 LNF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시총 2위 자리를 이렇게 탈환하기까지 했었기 때문에 분명히 2차 전지는 갈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을 미리 선취를 했기 때문에 이번 주 내에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이렇게 보여드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중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LG 이노텍이라고 하는 종목을 제가 기존에 미리 선취매를 해놨었고 네. 이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10%가 넘는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었는데 이 종목 또한 앞으로도 지속해서 제가 잠시 후에 특징주 말씀을 드릴 때 또 브리핑을 해드리겠지만 앞으로도 지속해서 갈 수 있는 성장 모멘텀이 남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분할 매도로 1차 수익을 챙겨드린 종목입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대원화성은 리비안 관련해가지고 자동차 관련주들이 들썩일 때 이 대원화성을 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려서 이 대원화성도 오늘 5%가 넘는 수익을 챙겨드렸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얼마 전 지난주에 제가 방송을 나왔을 때 그러한 이야기를 드렸을 거예요. CBDC 관련해가지고 중앙은행에서 이제 네네. 전자 관련된 지폐를 만들어낸다, 화폐를 만들어낸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한네트도 저희가 이 추천 종목으로 안내를 해드렸었고 그 종목이 오늘 기가 막힌 타이밍에 맞아요. 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1,400원에 이렇게 매도 신호를 드렸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종목도 1,400원을 탁 터치를 하고 바로 빠져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자, 그래서 물론 선취매도 중요하지만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어느 시점에서 매도를 해서 수익을 챙겨갈 것이냐도 저는 중요한 투자의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노란톡방에 계셨던 시청자분들은 뭐 한네트를 비롯해서 대원화성도 마찬가지 오늘 딱 저희가 매도를 하고 난 시점부터 다시 원점으로 이렇게 상투 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산을 그리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런 종목들을 미리 좀 저와 함께 선취하고 싶으시다면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알아가고 싶으시다면 빨리 저희 노란톡방에 들어오신다면 내일부터 이러한 종목들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또 수익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 역시 톡방에 들어가 있어서 많은 종목들 또 수익을 주시는 걸 확인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직접 들어오셔서 직접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일장 또 전문가님과 바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 하단 보이시는 이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 드셔서 촬영하신 다음에 톡방 링크를 타고 입장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아더라고 검색을 하신 후에 입장을 하셔도 됩니다. 저희 5월달 수익
수익률 일단 5월 달장이 굉장히 좋지 않았는데도 지금 100%가 넘는 수익률을 올리셨고요. 그리고 오늘도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10%가 넘는 수익을 내주셨습니다. 일단은 여러 종목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수익을 올리셨는데 여러분들 또 톡방에서만 저희가 종목에 대한 신호는 오직 나가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야지만 이렇게 전문가님과 같이 호흡을 맞춰 나가실 수 있다는 점 강조를 드릴게요. 방송 중에만 톡방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방송 끝나면 저희가 참여 코드 걸어놓기 때문에 들어오고 싶으셔도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너무 인기가 많아서 이제 또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들어오셔야지만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읽으셔서 들어오시고요. 저희 그러면 다음 코너로 또 바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클래스 코너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이야기 또 이번에는 나눠보도록 할 텐데 오늘 시장의 또 특징주들 하나씩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KCS입니다. SK텔레콤과 양자 암호 원칩의 개발 소식에 상한가를 또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 마무리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네, 이 종목 상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8,380원에 마무리가 된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네요. 첫 번째 종목 이제 상한가 간 KCS입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 종목? 예. 일단 이제 KCS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그 최고 보안 등급을 받은 그 보안 업체에 속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시스템 통합적인 그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러한 기업인데요. 그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사업하고요, 도로 교통 인프라 사업, 그리고 이제 그 키오스크 단말기 사업을 영위해 나가고 있는데, 이 기업이 이제 지금 오늘 SK텔레콤하고 양자 생태계 확장한다라는 그 소식이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KCS 같은 경우에 국내에서 암호칩 최고 보안 등급을 획득한 그러한 기업인데요. 이 사물 인터넷 기반을 한 다양한 제품과 디바이스의 보안을 제공하는 암호칩을 개발한 기업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암호화폐라든가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CBDC 관련해가지고 중앙 그 디지털 화폐 같은 것들이 해킹을 당하지 않도록 암호화시키는 이런 기술력들이 앞으로의 어떤 좀 보안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보셔야 될 텐데, 그러한 점에 있어서 이 KCS는 시총은 작지만 굉장히 그 확고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디지털 화폐라든가 암호화폐 관련되어 가지고 이슈가 나올 때마다 조금 지켜봐야 할 종목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뭐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왜 그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실 때 버스를 타러 가시면 내가 타고자 하는 버스가 몇 분 후에 도착을 하는지, 네, 어디쯤 오고 있는지 등을 이렇게 보여주는 LED 전광판이 네, 있죠. 네. 이러한 곳에 그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안내해주는 그러한 시스템을 영위하고 있고요. 또 이제 우리가 그 민원을 하기 위해서 네. 그 생활센터 같은 주민센터 같은 곳을 방문하면 그냥 키오스크라고 하는 기계에서 예전에는 이제 직접 사람에게 신청을 해서 띄었던 주민등록 등본이라든가 네네. 초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뗄 수 있는 그 키오스크 관련된 단말 사업, 이러한 것들도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충분히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현재 이렇게 그 이 기업에 대해서 오늘 그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이 매매 동향을 좀 살펴본다면 네. 지금 오늘 기관이 이렇게 좀 수급이 들어와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거래량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시총이 작은 만큼 적은 거래량으로도 이 상한가를 기록할 수 있었던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재무제표를 좀 살펴본다면 그 매출액은 그래도 작년은 재작년에 비해서 좀 상향하는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영업이익도 지난 분기가 작년이 좀 2배로 늘어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차트상으로 이렇게 보신다면 그간 좀 바닥을 이렇게 다지면서 올라오던 그런 모습도 살짝 보여줬는데 5,700원 부근에 이렇게 바닥을 다져놓고 그리고 나서 오늘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내일 동반되지 않는다면 좀 약간 또 이렇게 하락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이렇게 달려들지 마시고 추후에 주가 추이를 좀 살펴보시면서 이러한 종목에 함께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수급 현황이 붙어 있기는 하지만 기존에 있던 매물이 출회가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가지고 이 앞쪽에서 매물을 수급하셨던 그런 매물들이 좀 출회가 되고 난 이후에 좀 진입을 하시면 주가 상승에 같이 동반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1일평을 비롯해서 장기 이평선들을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한 번에 쭉 뚫어놨기 때문에 내일 좀 소폭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갭상을 한다면 조금 눈여겨보시면서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은 후에 이렇게 좀 추이를 보면서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KCS 전략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상한가를 갔지만 일단은 내일은 또 어떻게 흐름이 이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주가 추이를 당분간 지켜보고 확인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 특징주로 살펴보셨고요. 이어서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화일약품입니다. 독일, 대마 카나비스가 합법화가 된다. 합법화를 추진하겠다라는 소식이 들어서게 되면서 강세를 나타냈다고 하네요. 오늘 마무리 상황 역시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화일약품은 오늘 20.25% 상승을 했고요. 3,325원 마무리가 된 모습입니다. 두 번째 화일약품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도 한번 봐주실까요? 예, 이 종목은 이제 바이오 제약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단 지금 독일에서 그 대마의 일종의 카나비스를 의료용 외에 기호용으로도 허용을 하겠다라는 법안이 추진이 된다라는 소식 때문에 오늘 이 화일약품이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의료용 대마만 합법화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이 화일약품은 지금 현재 그 의료용 대마를 활용한 연구 개발을 투자하고 있는 카나비스 메디칼의 지분을 49%나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일에서 이런 그 대마와 관련되어서 이슈가 터져 나오고 그리고 이 앞으로 의료 목적용으로도 지금 카나비스가 연간 20톤 이상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반 기호용으로도 이렇게 그 허용을 하게 된다면 더 많은 대마 사용량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좀 오늘 그 주목을 받았습니다. 근데 일단 이 화일약품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를 성공을 해가지고 그 식약처의 승인을 받은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돈으로 360조를 국내와 해외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네. 그 투자를 밝히면서 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제2의 반도체 신화를 구현할 계획으로 이 그 제약 바이오에 투자를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의사를 밝혀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뭐 이 화일약품뿐만이 아니라 다른 관련된 바이오 기업들도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러한 종목들은 사실 이슈에 이렇게 좀 민감하게 움직이는 테마성으로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마 같은 경우에는 자주 이슈로 나오는 그런 종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을
잘못 매수를 하시게 되면 좀 긴 시간을 기다리셔야 되는 그런 좀 인고의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기업을 좀 살펴본다면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기관보다는 외인이 좀 많이 수급이 들어온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에서는 조금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물량을 덜어내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요. 일단 재무제표를 보면 이 특징 중에 하나가 바이오 제약 이 관련주들은 재무제표를 봤을 때 항상 빨간불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 그 어떠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투자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임상 결과가 빨리 나오질 않죠. 1상이 있고 2상이 있고 3상까지 거쳐서 어떤 승인을 받고 그것이 상용화가 돼서 수익으로 연결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투자 비용도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화일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재무제표를 보시면 2019년, 2020년, 그리고 2021년, 그 매출액은 오히려 2021년 조금 소폭 감소를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이익은 꾸준히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적자가 아닌 기업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성도 이 아까 말씀드렸던 알츠하이머 관련해가지고 치매 관련된 이 의약품이 국내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재무상으로는 좀 튼실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2021년부터 쭉 우하방을 그려왔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점을 낮추면서 우하방을 하던 모습이 최근 들어서 2022년 2월 초순부터 저점을 이렇게 높여가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저점을 올리면서. 그래서 추세상으로는 지금 약간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 모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20일 이평을 돌파한 모습을 보여주고 지금 볼린저 밴드 상단을 터치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당분간은 이 화일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 박스권 안에서 주가의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이 기업을 이렇게 바라보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일약품까지 또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잘 참고를 하시면서 앞으로 시장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이러한 종목들 또 미리미리 좀 확인을 해보고 전문가님께 또 여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톡방에서 정보를 얻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 QR코드 읽고 들어오셔서 내일 시장부터 전문가님과 함께 호흡을 좀 맞춰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다음 종목, 특징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이노텍입니다. 스마트폰 전면 카메라 납품 확대와 이제 XR 확장 현실 기기 공개 기대감 속의 상승을 나타냈는데 역시 오늘 마무리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에너텍 오늘 6.30% 상승을 했고요. 37만 9,500원에 마무리가 된 모습이네요. 오늘 하루 흐름 이어서 한번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35만 7천 원대에서 출발했고요. 이내 바로 상승을 가져가더니 장중에 38만 원 선까지도 오름세를 기록한 모습도 나타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쭉 오름세 기록을 해주면서 결국 37만 9,500원대에 마무리가 된 모습이네요. LG이노텍은 특히 오늘 전문가님께서 또 10% 넘게 수익을 내고 나온 종목입니다. 톡방에서 이미 많은 분들 수익을 내고 나온 종목이니까 한번 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LG이노텍 한번 봐주실까요? 예. LG이노텍 하면 국내 기업 중에 이 카메라 관련해서 가장 먼저 손꼽히는 기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애플사의 이 카메라 관련해가지고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전장 부품으로 또 그 전장 부품에 들어가는 카메라까지 테슬라에 납품을 하는 기업이 LG이노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뭐 북미 업체의 그 스마트폰 그러면 일단 다들 아실 거예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그 후면 카메라는 이 LG이노텍에서 납품을 받아서 사용을 했지만 전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 LG이노텍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향후에 지금 아이폰 시리즈가 13 시리즈까지 나왔는데 이제 올해 말에 아이폰 14 해가지고 14 시리즈가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 이 14 시리즈에 전면 카메라까지 이제 사용을 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왔고요. 이 전면 카메라 같은 경우에 이제 오토 포커스 기능이 추가가 되면서 판매 단가가 약 25% 이렇게 상승을 하는 효과가 또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얻어지게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하반기 신형 스마트폰을 출시를 하면서 우리 그 XR 확장 현실이라고 하죠. 지금 이제 VR이라든가 AR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조용한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메타버스와 연관이 되어 가지고 이 확장 현실이라든가 가상 공간 현실 관련되어 있는 이런 기기들과까지도 이렇게 그 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도 분명히 카메라가 들어가기 나름인 그렇죠.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지금 이제 하반기에 XR 기기가 공개가 된다라는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이 LG 이노텍은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뭐 이 아이폰 14이 출시가 되게 되면 그 7년 만에 카메라 스펙이 1200만 화소에서 4800만 화소까지 상향 조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또 뭐 이 아이폰의 그 어떤 판매 단가나 이런 것들도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것들과 연관이 돼가지고 LG 이노텍은 지속해서 어떤 그 수익률이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전기차,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전기차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 카메라는 빼놓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카메라가 기존에 들어가던 것보다 더 양이 늘어나게 되고 거기와 관련돼서 자율주행 어떤 그 관련된 이 카메라가 많아야만 추적 신호를 가지고 이 장애물들을 피해갈 수가 있게 되는데 지금 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향후에 애플카가 출시가 된다라는 걸 염두에 두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애플카가 출시가 되게 되면 이 LG 이노텍 같은 경우엔 이 또 같은 밸류 체인으로 이렇게 포함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LG 이노텍 같은 경우엔 국내 기업 중에서도 이 스마트폰 그리고 그 카메라 관련해 가지고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우리 그 노란톡방에 계시는 분들에게 미리 선취매를 말씀을 드렸고 약간 주가가 눌렸을 때 조정을 받았을 때 선취매를 해서 오늘 주가가 오르는 그런 상황에서 일단 분할 매도로 좀 수익을 먼저 챙겨드린 그런 종목인데요. 이 종목 잠시 이렇게 좀 추이를 본다면 네. 일단 수급 현황을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어마어마하게 수급을 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기관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외인들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상황을 본다면 개인이 이렇게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매물을 던져낸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저 또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수익 실현하시라고 매도 신호를 드리기도 했고요. 자, 매출액을 보신다면 이렇게 꾸준히 늘어나는 모습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가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나 있고 1조 4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그리고도 앞으로도 지속해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적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탄탄한 재무 구조를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요. 좀 이렇게 줄여서 보시면 지금 오늘 주가가 이렇게 상승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상승한 모습이 나왔는데 지금 이 그 모습 같은 경우에는 단기 이평선 위에 올라서 있고요. 볼린저 밴드까지 확실하게 돌파를 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5일 이평, 그 다음에 10일 이평
21위평이 지금 우상향으로 고개를 쳐드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이 모습만 보아도 앞으로 이 종목은 주가가 좀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다. 그래서 지금 최고점이 41만 4천 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저는 큰 이변이 없다면 이 종목은 신고가를 다시 한번 갱신해 주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 종목 지금은 진입하시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약간의 상승 후에 또다시 조정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 들어가실 때는 정확한 매수 타점이 필요하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아무리 좋은 종목도 어느 시점에 매수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수익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약간의 손실로도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라는 점 참고하셔서, 이러한 종목들 미리 선취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노란톡방에 함께 하시면 이러한 종목들 브리핑과 함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존에 이 전업 투자자가 아닌 다음에는 이런 종목들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이 기업에 대해서 정확한 매도 타점 잡아내시기는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저희 노란톡방에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매수 신호, 매도 신호를 정확하게 키워드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또 수익을 얻어가실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지금 요번 주만 해도 20%가 오늘만 해도 그렇죠. 20%가 넘는 수익을 가져왔고요. 지난주 50%, 요번 주 지금 30%가 넘는 수익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함께 하시고 싶으시다면 저희 노란톡방에 오시면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이노텍 살펴봐 주셨습니다. 일단은 저희 톡방에서는 이미 선취매를 통해서 오늘 또 1차 매도를 해서 수익을 내고 나온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10% 넘게 수익을 내서 제가 톡방을 지금 보니까 오늘 이 종목으로만 일단 100만 원 넘게 수익을 내신 분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인증을 해주시면서 전문가님 매일매일이 수익을 올려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인증을 또 해주셨네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수익을 올리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쪽 QR코드 읽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앞으로 더 성장 가능성이 많고, 본업인 스마트폰 카메라뿐만 아니라 뭐 XR 설명해 주신 대로 뭐 자율주행창 여러 가지 더 앞으로 카메라가 많이 들어갈 일만 남았기 때문에 전고점을 또 돌파할 가능성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혼자 좀 들어갈 타이밍 노리지 마시고 톡방 들어오셔서 전문가님 통해서 이렇게 신호를 받아 가시면서 오늘처럼 이렇게 10% 넘는 수익률 얻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LG 이노텍 한번 자세하게 만나봤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바로 다음 종목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IG 넥스원입니다. 웨어러블 로봇이 상용화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또 오늘 상승을 가져갔는데, 역시나 오늘 종가 상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IG 넥스원은 오늘 5.47% 상승을 했고요. 79,00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어서 하루 흐름 체크를 해보도록 하시죠. 네, 74,900원대에서 강한 상승 가져가면서 오늘 장중에 79,700원 선까지도 갔었고요. 이내 일단 횡보를 하면서 상승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줬습니다. 5%대 상승을 가져가면서 오늘 79,000원 마무리가 된 모습이네요. 네, 로봇 상용화 기대감이 또 오른 모습이네요. LIG 넥스원, 이 종목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뭐 LIG 넥스원 하면 일단 우주항공과도 연관이 되어 있고, 그리고 방산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관련주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여지없이 지난 21일 그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한국을 방문하고 일본을 거쳐서 떠나고 난 이후에 오늘 새벽이죠. 새벽 6시하고 6시 30분 그리고 6시 40분대에 거쳐서 북한이 나 좀 봐줘 그러면서 탄도미사일을 3발을 발사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뭐 이렇게 기존에는 이제 북한에서 미사일 쐈다 그러면 우리나라 주가가 진짜 엄청나게 출렁거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는 주가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모습을 연출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오늘 이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가지고 이 LIG 넥스원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이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육해공군의 전 분야에 걸친 무기 체계를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라고 생각을 네.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제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웨어러블 로봇 상용화 기대감을 안고 있는 기업이기도 해요. 이 웨어러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시장이 약 4천억 원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25년이 되면 이 웨어러블 로봇 관련 사업이 약 2조 3,100억 원대까지 상승을 한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안고 있고요. 연간 40% 이상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웨어러블 같은 경우엔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몸에 착용을 하는 로봇을 개발해내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일찌감치 이런 산업 분야에 뛰어들어서 확고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예를 들어 드린다면 이 웨어러블 로봇의 무게는 불과 2kg에 불과한데 최대 하중은 33kg까지 버텨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4kg짜리는 55kg까지 최대 하중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가뜩이나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산업화가 로봇으로 넘어가면서 이 로봇 산업 현장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인력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10명이 해야 될 일을 1명이 이렇게 대체해 나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람의 몸에는 근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무거운 짐들을 옮기거나 하는데 굉장히 힘든, 그래서 어떤 도구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것들을 대체하다 보니 로봇이 상용화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그 가벼운 로봇을 몸에 착용을 하면 무거운 물건도 쉽게 들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방산뿐만이 아니라 의료와 산업 현장에서도 많이 상용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자면 요즘 뭐 홈쇼핑에도 이렇게 나오지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몸에 이렇게 좀 맞아요, 착용을 맞아요. 하는 뭐 아대 같은 걸 차고도 이렇게 산을 올라가시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연출이 되는데 그거와 관련돼서도 앞으로 의료용으로도 발전을 할 수 있는 것이 이 웨어러블 로봇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죠. 이제 다음 달 15일로 일단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 누리호 2차 발사에 대한 기대감이 또 있는 기업이 LIG 넥스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이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뭐 누리호 관련돼서도 또 기대감이 있지만 우리가 또 눈여겨 봐야 할 것 중에 하나가 UAM 도시망공 모빌리티 연관돼 가지고 네네. 2조 원이 넘는 어떤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LIG 넥스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도시망공 모빌리티 관련주로도 손꼽히는 것이 이 LIG 넥스원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방산주이기도 하지만 도시망공 모빌리티와도 연관이 되는 그러한 항목이라고 보시고 로봇과도 연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은 내 관심 포트에 담아두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좀 차트로 이렇게 살펴본다면 수급 현황을 보시면 외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 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 외인들이 뭐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기도 했지만 기관에서 꾸준히 이렇게 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실적을 이렇게 본다면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매년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조 1천억에 달하는 그 매출액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700억에 달하는 그 영업이익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비해서 거의 2배에 달하는 100%가 넘는 그런 이 영업이익을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저는 좀 판단이 되고요. 기업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저점을 우상향하면서 높여가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주가는 지금 79,000원에 형성이 되어 있고 오늘
21위평 저항을 받고 꼬리를 살짝 다른 모습이긴 한데요. 조금 더 줄여서 본다면 지금 중요한 저항 라인을 돌파를 시도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앞으로 8만 원대의 어떤 매물대 저항을 돌파를 하면 정고점인 8만 7천 원대도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볼 수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월 15일 누리호 발사 전까지는 이런 주가의 흐름을 좀 눈여겨보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기업이 바로 LIG 넥스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LIG 넥슨도 차트 흐름까지도 자세하게 확인을 해 주셨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한 종목 정도 또 더 보겠습니다. 이수 페타시스입니다. 대구시와 신규 이제 공장 증설과 설비 투자 협약 체결 소식 속에 상승을 가져갔습니다. 일단 오늘 또 마무리 상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수 페타시스는 11.43% 올랐고요. 8,09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번 짧게 한번 봐주실까요, 전문가님? 예, 일단 이수 페타시스 그러면 PCB 관련 반도체 관련 그 주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이수 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PCB 관련해 가지고 반도체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이슈가 된 것 중에 하나는 대구의 4번째 제조 공장을 건립하는 데 대한 대구시와 협약이 이루어졌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자, 기존에 설립되어 있던 1, 2, 3호 공장의 노후 설비를 교체를 하고요. 거기에 이제 다관절 로봇을 신규로 배치를 하면서 이제 연간 최대 2천억 원의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매출 같은 경우에는 4,696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469억, 최대의 수치를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지난해에 비해서 또 올해도 앞으로 좀 좋은 흐름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자, 이 이수 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고다층 인쇄 회로 기판 관련해가지고 국내에서 또 손꼽히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또 고퀄리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FC PGB 관련돼가지고 FPCB 그 연성 회로 기판이라고 하는 것이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자, 이러한 것들에 대한 매출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수 페타시스도 좀 꾸준히 눈여겨볼 수 있는 기업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항상 상승하는 종목은 조정이 오고 조정이 있는 종목은 다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꼭 눈여겨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외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고 지금 최근 들어서 기관도 수급에 나서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금투사라든가 투신이라든가 그다음에 연기금에서도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일단 뭐 매출액은 꾸준히 증가를 해서 지금 2020년 3천억 원에서 2021년 4,600억 그리고 네. 2022년은 그보다 더 높은 5,500억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또한 마찬가지 지금 작년 대비 2배에 달하는 금액이 네. 이렇게 예상 수치로 나오고 있는데 이런 그 재무가 좋은 기업들은 결국 주가가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논리를 꼭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주가의 차트의 변이를 보면 지금 마찬가지 우상향을 하면서 근래에 약간 박스권을 좀 이렇게 그려왔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점을 보면 저점이 지금 3저점을 찍고 난 이후에 지금 우상향하는 모습이 네네. 나오고 있죠.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올랐다가 지금 네. 약간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 이수페타시스가 크게 우상향 주가가 10% 이상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장기 네. 이평선도 정배열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쭉 서 있고 그다음에 저점을 높이면서 이 박스권을 이탈하면서 21일평 위에 올라서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네. 대부분의 주가를 보시면 이렇게 21일평 위에서는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네, 전문가님 여기까지 시간 관계상 끊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시간 관계상 일단 1부 수서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급하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저희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최근 저희 전문가님들이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부에서 아더 전문가님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